네, 9월 26일 월요일 시장이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많은 분들이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아이폰 7을 발표했던 애플의 주가도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여러 가지 집계 상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약세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국제 유가도 급락세 4% 넘게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 중에서 발표되는 그런 개별 기업들의 뉴스도 뉴욕에 좀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이슈로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딱 출발을 하고 있고 분위기를 좀 살피는 중입니다. 급등 이후로 지난주 금요일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도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 이상의 약세, 오늘 SK하이닉스도 4일째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0.06% 떨어진 2052선, 코스닥은 0.04% 오른 688포인트로 월요일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LG화학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1% 이상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원익홀딩스, 웹젠, 로엔 같은 종목들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특징주 가운데에서는 세종텔레콤이 0.9%, 나스미디어가 2.3%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의 폭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로메드는 오늘 조정을 받네요. 3%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은행 업종이고요. 우리은행이 1.7%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KTB투자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는 성공할 것이다. 3분기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코코본드도 연구체 버전으로 아주 잘 발행을 했고요.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상승이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 비엔코가 1.4%, 벽산 등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기가 약간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약품 업종도 상당히 오릅니다. 대원제약, 부강약품, 국제약품, 제일약품, JW 중해제약 등이 1% 이상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는 섬유 의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에서는 로엔이 1% 강세입니다. 방송 서비스도 오르고 있고 종이 목재 업종 가운데서는 동아기업이 1% 이상 강세입니다. 자, 김성훈 팀장님, 네. 출발하고 있는 시장 특징 종목들 어떤 건 눈에 띄나요? 네,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한국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년 만에 총파업을 발표한 현대차 오늘 마이너스 1%로 약세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모비스 역시도 1.3% 하락 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1%대 약세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발표한 이후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7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 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쌍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분기에 이어서 내년 1분기까지 중국 세트 업체들의 어떤 춘절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1.2%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현재 1.3%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오늘도 좀 갭상승 출발해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4천 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이제 플러스 1%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현대해상도 마이너스 1%,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3만 원을 찍고서 2만 6천 원대까지 좀 많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슬슬 좀 11만 원 선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 ENM도 최근에 3일 연속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피해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역시나 주가는 65,000대 바닥을 잡으면서 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바이로메드도 현재 좀 바닥권에서 12만 원에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SFA가 마이너스 2%, 이오테크닉스. 결국 이오테크닉스가 밸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11만 원에서 6만 8천 원대 가지고 단기 거의 급락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T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온도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 역시도 뭐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플러스 2.2% 좀 강하게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도 개별주기지만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톱텍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죠. 최근에 19,000원에서 18,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W게임즈는 약보합권, 뷰웍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드로는 조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장의 어떤 조정 흐름들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정남 PB께서는 오늘 시장 특징 종목들 어떤 게 눈에 띄나요? 일단 대형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니까요. 네. 상위 시총 15위까지의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 SK텔레콤, KTNG,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면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는 성격의 종목들이잖아요. 네. SK텔레콤이나 KTNG, 한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대형주는 좋지 않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먼저 시장에 깔려 있을 텐데 상승 하락하는 종목 개수를 코스피에서 살펴보면 359개가 상승하고 있고요. 334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중소형주나 개별주로 이것이 전이돼서 전체를 끌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형 개별주들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좀 강한 업종 살펴보니까 제약주, 의약품주들이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 업종으로는 의약품, 의료, 정밀, 화학, 음식료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료라든가 의약품에서는 조금 그동안 좀 무거웠던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섹터로 좀 들어간다면 일단은 현대상선이 오늘까지도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좀 섹터별로는 마스크 관련된 미세먼지와 관련된 마스크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섹터별로는 좀 움직이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제로투세븐이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가 4% 가까이, 아가방 컴퍼니도 3% 정도 오르면서 이쪽 테마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그 체크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야기인데요, 김성훈 팀장님. 오늘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한 2주 전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좀 갖자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몇 번째 항의자를 받았어요. 왜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항의자를 받았는데 네. 글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고 나서 좀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중소형주,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중소형주의 수급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 쏠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노트7 이슈가 터지면서 해소가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좋은 모멘텀들이 마침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하반기에 JW 생명과학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안 좋다 하지만 JW 중의제약은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국내 제약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연구 개발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숫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가지고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구간이 오히려 상당히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연말 갈수록 발표되는 이슈들을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거래소에서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151억 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일단 매도로 방향은 잡았고 기관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오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선물 200 코스피 200도 약세, 12월물도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장을 통해서 오늘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조회수 순위 1위는 파인 DNC, 2위가 셀로메드, 3위 영진약품 차지하고 있고요. 급상승 조회수 1위는 셀로메드, 2위가 한진해운, 3위는 지엔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한 이후로 오늘은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1,103원쯤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대우 김민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향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주 서울 환시는 비둘기파를 교였던 FOMC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저가 매수 및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1,102.4원에 마감되었었는데요. 이후 글로벌 환시의 경우에는 달러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9월 중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금리 인상 속도 또한 완만할 것으로 시사됨에 따라 달러 움직임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NDF 역외 환율의 경우에는 그간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2.35원 상승한 1,105.15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거래일 대비 0.9원 상승 출발해서 현재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NDF 환율 상승에 따라 서울 환시도 소폭 상승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메인 이벤트인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및 FOMC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시장에 반영하면서 당분간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금리 동결로 인해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하겠으나 전주 외환당국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에는 엔화의 움직임 및 월말 경제 지표에 따른 환율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비둘기적이었던 FOMC로 그간의 금리 상승폭을 들였는데요. 스폰서 검사 국내 채권 시장 또한 일부 스팁되었던 거프가 재차 플래트닝 되었고 금리 상승폭 또한 FOMC 경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미국 금리의 경우 마켓 제조업 PMI 지표가 확장세는 유지했으나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세부 지표 중 신규 수주 부분이 약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국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일찍 하락 출발해서 현재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 통화정책 회의 재료를 모두 반영한 이후 채권 시장은 금리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TV 토론 및 월말 경제 지표들이 방향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금리의 경우에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단기물의 경우 금리 하단이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물을 중심으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김민형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채권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옹기도는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 주는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성훈 팀장님의 의견 좀 들어봤고 뭐 디테일한 부분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PB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네. 부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어떤 과도한 편중돼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좀 IT 쪽으로 분산하는 과정 속에서 기관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거기서 일단 수급의 매물의 출회 등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명분을 준 게 어쨌든 그 명분은 일단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추석이 지난 이후에 일종 실적 추정치가 실제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닝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으로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지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익 추정치 기대감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업종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을 눌러놨던 악재가 실적이었는데 그쪽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해소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현재 업종 지수 PER로 봐도요. 12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28배 수준인데요. 이것이 과거에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이 자리를 지지를 해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반등까지도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오늘 HLB 생명과학이 지금 24%가 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움직이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거기 답변에서 라이프리버와 합병을 검토 중이나 현재적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 합병을 검토 중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네.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된 이후에 이런 M&A 이슈들이 앞으로 좀 상당히 질비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M&A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바이오 업종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감안한다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이쪽 업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바이오 업종이 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좀 바이오가 고개를 들 때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었는지를 좀 우리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기억해 두면 이후에서도 이제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JW 중해제약과 관련된 그 그룹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기 때문에 뭐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빼고 본다면 일단은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분자 진단 시약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자체 개발 백혈병 신약 수펙트 이것을 치료 효과를 입증받았던 일양약품이라는 기업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비보존과 TNK 바이오 이노베이션과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 디벨로퍼로 변신해서 바닥권에서 큰 뭐 매수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기업 에스텍 파마 요 세 가지가 좀 특이하게 보이고요. 이 외에도 좀 개별주로서 JW 신약, 그다음에 슈넬 생명과학, 프로스테미스라는 종목은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다음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웅제약입니다.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뭐 우리는 쉽게 뭐 보톡스라고 하죠. 그 나보타가 멕시코와 인도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이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죠.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최근의 매수 종목 중에서는 코미팜이 있는데요. 항암 진통제를 호주 판매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며칠 전에 급등을 했었어요. 9월 초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회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준 이후에 기관들이 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세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팀장님도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한미약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특히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 중에서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HLB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도 있죠. 뭐 보령제약 그리고 말씀하신 일동제약 그리고 상위 좀 매출이 큰 기업이라면 종근당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그냥 바이오다 하면은 다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년 동안 우리 시장이 어떤 걸 겪었냐면은 작년 8월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는 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진퉁 소위에서 실적이 있고 또 뭐 좀 기술이 좀 밑바탕이 되는 기업들을 조금씩 선별해내는 작업을 무려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에 올라갔던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못 갔던 기업에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작년과 상반기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순환매 장세는 다시금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 자체는 작년 상반기에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가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의 어떤 특허 어떤 모멘텀이었다면은 지금부터 뭐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타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서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삼성전자 4분기 주가 전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분기 주가 전망에는 3분기 실적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또 3분기 실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배터리 게이트라고 명명한 이슈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성훈 팀장님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좀 살아나는데. 네, 삼성전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쎄요. 일단은 노트7 실패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제품 이미지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된 상황이거든요. 새로 공급되는 제품 자체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한번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 자체를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택할 수 있는 이 반도체와 다른 쪽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쪽에서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은 빠르게 뭐 갤럭시 S8, S8이라든가 노트 8 이거 새로운 제품을 빨리 조기 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 방법인데 이번에 노트7의 배터리 결함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폰 7보다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결함 과정이 결국 구조적 결함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검증을 갖다가 제대로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더 빨리 조기 출시한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모든 어떤 뭐 증권사 리포터라든가 기관들의 삼성전자 뭐 라이언 일병 살리기도 아니고 삼성전자 살리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담보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노트 리콜 비용 등등 이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은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기에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보다는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막연하게 갈 거다가 아니라 잘 되고 있나? 철저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함정남 PP님도 조금 보수적인 뉘앙스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 안을 좀 살펴보면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9월 달에 SK 하이닉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시작하기에는 일단은 기간 조정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 보여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일단은 하나테크인이 조금 더 우세 쪽으로서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현 PB님께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김성훈 팀장님은 앞으로 방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서두에도 하나테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드렸던 것처럼 방산주 전반적으로는 경기 방어주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랄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라는 어떤 사업의 특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부분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테크는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수리온 최근에 어떤 결빙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노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 테스트를 다시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수리온뿐만이 아니라 그 T50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가볍지는 않아요. 주가가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 수준인데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이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타파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 못 가서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일단 오늘은 1.3% 좀 올라주고 있고요. 그런데 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현대차가 또 밀리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밀리고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ADR 지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점을 찍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 특히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12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치는 투심 자체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하우스에서도 대형주를 밀었던 하우스조차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기는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의견들이 결국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가 지수는 좀 현재 수준에서 좀 머물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아무리 봐도 실적도 잘 나오고 다 멀쩡한데 왜 주가 밀렸었지라는 종목들이 워낙에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일부를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를 통해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대상선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75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 한진해운은 6%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의 전면 파업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 살펴보시면 1%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업뿐만 아니라 워낙 강세의 영향 등으로 3분기 실적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5년 동안 10배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10월 폴란드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1.6%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은행은 오늘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영화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6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2.4% 밀리면서 16,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5가지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PB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유난히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했던 한날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발맞춰 제약바이오 업종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0%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덴마크 콘테라 파마에서 개발한 LID,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를 투여했었을 때 그 어떤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는데요. 그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 JM010이 제2상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뉴스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 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난 제가 4월, 5월경에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2023년도에 약 7, 8년 정도 6, 7년 정도 지난 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을 마치게 된다면 그 신약 개발 가치가 5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라이센싱 5조 원짜리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10조가 돼야 되잖아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본다면 이 보수적인 시장에서 봐도 10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개발하고 있는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실패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가능성까지 환원을 했어도 1.3조 원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1.3조 원의 시총저지는 뭐 감안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신약 개발 업체들은 임상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가 밸류가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지금 1조 1,000억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7%로 업계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올해 R&D 투자 계획도 매출 대비해서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R&D 투자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적으로 주가를 본다면 이 27,000원의 자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쪽 제약바이오 업체의 반등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주가도 이 종목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상당히 단기적으로도 주가 매력이 있고 장기적 플랜에서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은 부강약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자, 김성원 팀장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7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유양 DNU라는 종목입니다. 네. 7월 초 2,700원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상당히 주가는 견조하게 올라갔어요. 특히나 최근에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수급적 이슈로 해서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회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25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했고요. 지난주에 납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CB를 100억을 추가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CB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조금 밀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250억의 유상 증자와 100억 규모의 CB 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겠죠. 네. 일단 첫 번째 회사에서 밝힌 내용은 전기차의 핵심이죠. 전원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광통신, 즉 라이파 이 두 가지 사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관련 사업은요 국내가 아닌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유양 DNU 경우는 중국 칭다오의 청도 유양 전자유한 공사 이미 설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향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속도가 상당히 붙을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애플이 라이파이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도 이런 라이파이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양의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는 이미 라이파이 관련해 국내 특허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회사가 새로운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탈바꿈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양 DNU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조정 없이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WM소투센터 함정남 PB, 메리츠연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은행들의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